혹시 회계와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무 이슈,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과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 관광마이스 기업지원센터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회계사 임현찬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득과 고용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데요. 마이스 업계에서도 회계와 세무 이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익인식 시점과 방법, 인건비 처리, 경품 지급 시 세금 처리, 그리고 행사 비용의 소득공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마이스 산업의 다양한 수익원은 각기 다른 수익인식 시점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K-IFRS와 법인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참가비 수익은 행사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에 인식합니다. K-IFRS 제1115호에 따르면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와 68조에서도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율로 소득을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참가비를 받았지만 행사가 2025년 3월에 열린다면 참가비 수익 인식은 2024년이 아닌 2025년 행사 진행으로 보셔야 합니다. 스폰서십 수익은 계약된 성과 의무가 이행된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의 로고를 행사장에 배치하는 조건이 있다면 로고가 배치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광고 수익은 어떨까요? 광고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광고 계획의 경우 제공 기간에 맞춰 분할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광고가 6개월에 걸쳐 제공된다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부대 서비스 및 상품 판매 수익은 제공된 서비스나 상품이 판매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때문에 행사 중에 판매된 음료나 상품의 수익은 즉시 인식되지 않습니다. 만약 행사 참가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수수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환불된 금액만큼 수익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계약에 관련된 수익은 특정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성과 의무가 행사나 후원과 관련된 경우 그에 맞춰 수익 인식이 이루어지고요. 계약 조건이 완료된 시점에서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스폰서 계약에서 특정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온라인 마이스 행사의 경우도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분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행사라면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나눠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수령된 참가비는 참가비를 사전에 받았다면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시점 후에 수익으로 전환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마이스 산업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 이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마이스, 특히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업계에서는 다양한 인력들이 모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처리와 세무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에 따른 세무 신고와 적용 의무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고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인건비의 소득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사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들은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즉,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이 공제되고 이 금액은 매달 관할사무소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죠. 마이스 행사의 기획자나 상근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사용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외부 강사나 공연자, 행사 스태프와 같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용역 계약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며 3.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외주 계약 인력의 소득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회성 강의나 단기 스태프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 경비의 실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소득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데요. 일회성 업무에는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때문에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 보수의 40%만 해당됩니다. 이 40%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결국 전체 지급 금액에서 8.8%만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금액은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외국인 인력으로 참여할 경우는 어떨까요? 마이스 행사에서는 종종 해외 인력이 함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183일 이하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이 지방세 고려 시 22%로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의 본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 바로 복리후생비의 세액공제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스태프나 참가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때 어떻게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목적이나 비영업적 용도로 지급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주 인력의 4대 보험 적용 문제를 짚어보죠. 정규직과 계약직 인력은 4대 보험 적용 대상이며 보험료를 원천징수에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소득 이상을 얻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이스 업계에서는 인건비와 관련해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처리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원활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품 지급 시 소득세법 기준과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경품 지급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경품의 시장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되고 그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며 총 22%의 세율이 원천 징수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면 이 금액은 5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 징수세액은 100만 원의 22%인 22만 원입니다. 상품권, 전자기기 등 경품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지급자는 경품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참가자로부터 원천 징수액을 별도로 징수하거나 지급자가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참가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거주자라면 외국인과 동일하게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합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 징수 세율은 20%입니다. 단,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협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정에 따라 일부 국적의 경우 10% 원정 징수가 적용되기도 하니 국적을 확인하고 해당 협정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 제출도 필수입니다. 이제 경품 지급 시 실무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품 지급 전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참가자 인적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과 체류 기간을 확인하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품의 시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현물 경품의 경우 시장 가격이 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며 현금 경품이라면 지급 금액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시가가 불명확하다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 경품일 경우 참가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한 후 지급하며 선물 경품일 경우 지급자가 대신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참가자의 추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원천 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에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경품 지급 시 유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원천 징수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환산되는 것 기억하세요. 셋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 관련 영수증, 경품 수령 확인서, 경품 시가 산정 자료 등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거 자료로 요청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이렇게 경품 지급 시 원천 징수와 세무 처리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마이스 행사 준비 과정에서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이 중 대부분의 필수 운영 비용은 송금 혹은 세무사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교나 접대 목적의 비용은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세무상 비용 공제 대상이 되는 필수 비용입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대여비, 홍보비, 인건비, 출장비, 묘목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컨벤션 센터 대여비나 행사 참가자가 모집을 위한 광고비, 행사 운영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처럼 행사를 위한 필수 비용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접대나 사교 목적의 비용은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행사 참가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사용된 비용은 접대 성격이 짙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분류되며 일정 한도 내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최대 3,600만 원까지, 그외 기업은 2,400만 원까지가 기본 공제 한도이고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회공헌이나 기부활동으로 발생한 비용도 일부 공제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만 공제됩니다. 그럼 세무상 비용 공제를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상 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 비용 지출 시에는 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꼭 챙기셔야 하고 모든 행사 비용은 세법에 따라 적절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업무 추진비와 기부금 등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이스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상 비용 공제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마이스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계와 세무 이슈에 대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각 수익과 비용의 특성에 맞는 세무 처리 방식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시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마이스 산업에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